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 쓰레기들은 쉽게 썩거나 분해되지도 않죠.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한 번 쓴 것을 다시 쓰는 자원순환이 대안입니다. 그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자원이라는 것이 경제활동의 사이클 내에서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사용이 된 이후에는 폐기물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어떻게 매립하거나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제활동에 어떤 제품 제조의 원료 같은 경우로 투입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여러 공정을 통해 다시 쓸모있는 자원으로 되살리는 것. 지구 환경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 바야흐로 자원순환의 시대가 온 것이죠. 자원순환 사회란 다시 말해 쓰레기 제로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해 사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죠.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규범을 강화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를 기존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형에서 이제 자원순환형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단순히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천연 자원이나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데 법의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나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어떤 시급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은 규제 합리화, 재활용 사업 육성,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을 골자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원 고갈의 위기와 환경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각 가정에서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장소에 내놓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분리수거가 시작된 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던 1995년부터입니다.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40%나 줄고 재활용품 수거는 2배 이상 늘었다는데요. 만일 그 쓰레기를 매립지에 묻는다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틀 만에 모인 이곳의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7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름에는 한 500에서 한 600kg 정도 나오고요. 겨울에는 이제 물을 많이 안 먹고 이제 하니까 한 400에서 한 500kg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땅속에 묻히지 않고 재활용되려면 분리수거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함께 재활용 업체의 수고도 뒤따라야 하는데요. 트럭 한가득 수거한 쓰레기를 싣고 재활용 업체로 향합니다. 소비자를 위해 생산된 제품은 쓰레기로 배출되고 재활용 업체를 통해 수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자원이 되는 것. 이것이 자원순환 사회의 체계입니다. 서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은 재활용 업체가 있는 김포시로 이동했습니다. 재활용 업체의 대형 선별장에 수거 차량이 들어서고 아파트에서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쏟아붓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재활용 쓰레기들. 분리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또 자원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그 시민들이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재활용품에 넣어서 그런 것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 시민들이 구분하지 않는 것 중에는 하드케이스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아이스박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트 우리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 쓰는 매트 이런 것들을 실제로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가져와도 역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려야 할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작업으로 선별하는데요. 가정에서 분리 배출만 잘해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분리 배출 표시를 확인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는데요. 포장 스티로폼 등은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제품 판매처에서 회수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화장에서 대형 폐기물을 골라내고 선별하는 공정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이러한 과정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사람의 손을 거쳐 선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인데요. 이 과정에서 섞이지 말아야 할 폐기물이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차적으로 선별한 재활용 쓰레기는 크기와 재질별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센서가 장착된 자동화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연간 2,200만 톤이 넘는 막대한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데요. 그중 56%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 자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렇게 재질별로 분류한 재활용 쓰레기는 압축 과정을 거쳐 적정한 용량만큼 포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다시 상품이 되고 돈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선별한 재활용 쓰레기는 같은 합성 수지라 하더라도 그 특성별로 분류해야 또 다른 재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 것까지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별해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친 후 분쇄, 세척,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재생 원료가 되는 1차 제품과 플라스틱 용기나 캔 뚜껑, 파이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우선 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효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의 가용 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매립지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을 통해 폐기물 매립량을 줄임으로써 어떤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인데요. 이제 재활용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연간 재활용 시장이 한 1조 7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을 하고 또 이로 인해 약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자원순환 기본법.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곳은 순환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입니다. 재활용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공익법인인데요. 최근 이곳에서 주력하는 사업이 빈병 재사용 관련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빈병 회수율은 재활용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예, 보증금 제도가 이제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20년 동안 한 보증금 소주병이 한 40원,
맥주병은 한 50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 소비자들은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이 보증금은 계속 40원 정도 낮다 보니까 이제 갖다 주기보다는 귀찮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다음에 빈병도 버려졌다가 다른 경로로 회수되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안 좋아서 다시 재사용하는 횟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보증금을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40원에서 100원, 그리고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좀 더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찾아가게 되고 빈병도 깨끗하게 회수해서 더 많이 재사용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면 빈병 반환율은 약 4배 정도 증가하고 재사용 횟수는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빈병을 보증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무인 회수기를 찾아보세요. 무인회수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기계가 직접 빈병을 받아서 반환하게 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병을 이 투입구에 집어넣게 되면 투입하는 병이라든지 반환하는 병의 종류별로 수량을 산출하게 되고 다 투입을 하고 나면 반환한 내역을 이렇게 영수증으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까운 마트 안에 소비자 반환 센터가 있습니다. 반환 데스크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제시를 하시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무인 회수기를 이용하려면 우선 병의 뚜껑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투입구에 병을 눕혀놓으면 자동으로 수거되는데요. 녹색 버튼을 누르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이 출력되고 이 영수증을 들고 반환센터로 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그 소매점에서도 이 병 회수 반환을 받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거한 빈병은 음료나 주류 회사로 운반돼 살균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으로 생산해 순환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원회수센터. 분리수거된 재활용 쓰레기 외에 폐기물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죠. 한 곳에 모인 쓰레기들이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려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엉켜있는 것을 풀어 잘 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죠. 그중에 5개 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약 700톤 정도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다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를 갖다 소각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7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니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자원회수센터는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서울에는 이곳 마포와 강남, 노원구, 양천구 이렇게 4곳에 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해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곳 중앙제어실에서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수시로 배출하는 폐기물 쓰레기들이 이곳에서 흔히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쓰레기를 하루에 약 700톤 정도를 소각하는데요. 소각하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208도짜리 수증기를 하루에 약 2,500톤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된 수증기의 70% 정도는 발전하는 데로 가요. 저희가 열병합 발전 설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 5,000kW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거기서 다시 나온 열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약 2만 가구에 온수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에너지를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열분해 또는 가스화해서 전력이나 난방열을 생산하는 폐기물 에너지. 의외로 이 폐기물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윤활유, 폐타이어, 각종 생활 폐기물들이 재생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니 버려지는 폐기물 꼭 다시 살펴봐야겠죠.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환경사랑 홍보관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체험을 통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한국환경공단 산하기관인데요.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에 7곳이 있습니다. 마침 견학을 신청한 어린이들이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책이 아닌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의 작은 습관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수업 중에 멸종된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적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킬게,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고 쓰레기도 배출을 잘 할게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을 더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법칙.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끼리끼리 분리 배출을 하는 습관을 즐겁게 익히는 아이들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이 자원순환의 첫걸음입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잘 모아서 분리 배출하면 자원이 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우리의 무한한 아이디어로 순환되는데요. 자원순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자원순환 사회라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어떤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입니다.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유럽의 여러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매립률을 거의 0%에 근접하게 하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이미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진정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 쓰레기로 뒤덮이지 않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사회로 건강해진 지구.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의 모습이죠. 나부터 관심을 갖고 실천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희망 가득한 자원순환 사회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요?